네,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10분 전 집계네요. 이 말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네. 지금 투표 진행 상황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분 전 집계 자료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투표율이 45.8%입니다. 8%. 이게 꽤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재보궐선거 더군다나 이게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재보궐선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상당히 높다. 어제 보니까 장윤선 기자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37%에서 38% 정도 예상을 했다고 투표율을요? 예, 하는데 네. 지금 뭐 45.8%니까 네. 46%네요 벌써.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 예. 무조건 해야죠. 네, 네. 그럼요. 흔히 종이짱돌이라고 합니다. 종이짱돌 투표용지를. 네, 좋습니다. 네네. 어제 약간 방송 사고 있어서 저희 되게 황당했고 맞아요. 당황했고 우리 제작진분들 막 땀나면서 아주 분주하고 힘들어하셨는데 다시 네.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꼭 하고 싶었던 뉴스를 못했어요. 네. 안 그래도 부족한 이 피 같은 시간에 그런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서 제가 바로 알려드리면은 바로 이제 제가 가장 분노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거, 그리고 예. 양평 고속도로 네. 종점 바꾼 거,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용산 이전이었어요. 대통령실 용산 네. 이전. 그것 때문에 연쇄 이동으로 인해서 진짜 국민 혈세가 지금 1조 원 가까이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아직도 추산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 기가 차는 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이 청와대를 쓰려면 이제 비웠잖아요. 용산으로 예. 이제 대통령실이 이전하게 되면서 이 청와대를 왜 비웠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비운 것도 있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돌려줘야 된다. 소통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청와대를 돌려준다더니 그 마음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청와대를 사용할 때는 장소 허가 신청서를 대통령실도 반드시 제출을 한 다음에 단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관리활용 추진단에다가 공문 내야 돼요. 네,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 예. 요거를 개정했어요. 개정 후에는 이제 나 미리 쓸 게도 아니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사후 통보를 통보만 하면 되더라고요. 하면 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실이 국빈 방한이나 그에 준하는 외교 사절단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그런 큰 행사들 요거 만약에 벗어나가지고 청와대를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용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거 12월부터 8월까지 보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제외한 236일 중에요. 업무 일수. 110일을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비운 겁니까? 하룻밤도 청와대에서는 잘 자지 수 없다 않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 1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실 추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연쇄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네. 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왜 이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고 이게 엄청난 경제 효과, 막 심지어는 그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내놨잖아요. 국민들이 청와대가 개방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1년에 그래요? 몇 조 원씩 경제적인 효과가 날 거다. 그리고 뭐 이 그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올 거다. 이런 네. 계산을 해놨는데요. 그 현실은 계산 어떻습니까?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그 청와대 주변 상가에 계신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청와대 주변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떠났잖아요. 네. 근데 관광객은 생각만큼 안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 첫 번째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일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순방 일정 빼고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236일인데 그중에 110일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썼어요.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을 했어요. 청와대 영빈관 사용을 하면은요. 대통령 그 청와대 오신 분들이 영빈관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기 그치. 때문에 귀빈들도. 부분 개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면 개방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네. 반에 반 정도밖에 못 지킨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과 기자들과 국민들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했던 게 뭐예요? 도어 스태핑. 요즘 도어 스태핑 누가 합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결시킨 거, 임명동의안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네. 정치적인 부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사법부와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 행정부와 네.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 걸 일개 행정부처의 장관이 자기가 뭐라고 입법부 사법부 관련해서 그런 논평을 내놓습니까? 대통령도 삼가하는 논평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도어스태핑 하고 있고 대통령은 도어스태핑 안 한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도 되겠거니 하면 안 되는 것이 네. 우리들의 피 같은 혈세가 정말 쓰여야 되고 뭐 R&D 예산 다 줄였다고 했죠. 약자 복지 다 줄여가고 있는데 늘어나는 예산들은 있어요. 내년에 대통령 행사 홍보 관련 예산들은 10% 넘게 증액을 했고 네. 올해만 보더라도 정상회교 예산이 과거에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뭐 18년도에 246억, 가장 많았던 게 261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네. 올해는 578억을 지금 정상회교 하는데 쓰겠다고. 맞습니다. 아니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뒤돌아서면 엄마 만 원만 이 돈 먹는 하마야라고 했는데 지금 돈 먹는 하마를 뽑아놓은 게 아닌가. 아니 이게 국익이 우리한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브앤 네. 테이크인데 기브의 느낌만 나고 있고 기브앤 기브. 국민들은 진짜 지금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힘든데도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이 세금들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 청와대 네.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JTBC에서 네, 네.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개방된 청와대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구독자가 7명. 7명이더라고요. 조회수 5회. 그래서 어제 JTBC 뉴스 나가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해보니까 347명 구독자 늘었고. 어그로로 늘었네, 어그로. 말을 하자면. 인스타그램도 5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청와대 홍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도 안전하다고 10억 넘게 홍보하는 데 쓰잖아요. 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거 정말 아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 제가 아는데 청와대 쪽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아는 그 중소기업 조그만 업체 소개해 줄 테니까 500만 원만 주면 그 유튜브 채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정 TV에 100만 원만 주시면은 저희가 다 알아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니요. 이거 참. 그 수의계약 액수 고려한 액수일 걸로 보여요. 이 홍보 경쟁이 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천만 홍보 원이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네. 저는 국감에서 조금 홍보를 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후쿠시마 맞습니다. 오염수부터 해가지고 예. 이 홍보 업체들 좀 다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지난주 KBS 이사회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쭉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네. 그만둔 김종민 변호사 대신에 새로운 이사가 추천이 됐어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인데 이분의 이력이 또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1996년에 검증 광주 사태 관련해서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당시 검찰의 5.18 민주화 운동 수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왜곡됐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5.18 단체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을 버젓이 방통위 이사에 앉히는 거 추천하는 거 그것도 KBS 공영방송에 네, 방통위 이사가 아니라 KBS 이사인데요. 네, KBS 이사로 네, 김종민 변호사가 이사가 갑자기 이제 다른 소위 그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라고 하는 박민 논설위원 말고 다른 문화일보는 분. 다른 분을 하다 보니까 그 갑자기 투표하다 말고 결선 투표가 중단됐어. 사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투표하다가 투표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투표는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건데 결선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한다고 하는데 그때 KBS 이사장이 김종민 이사를 설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설득이 실패했나 봐요. 김종민 이사가 아주 독특한 네.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본인 말대로 안 설득이 되면 안 됐어요. 탁자 위에 올라가서 구두발로 발을 구르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본인만의 세계관이 굉장히 강하신 네. 외고집을 네. 굉장히 단단한 고집을 가지신 분이라 설득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이동욱 이 전 월간조선 기자를 얘기를 추천했어요. 하셨는데 KBS 이사로. KBS 이사장, KBS 사장 왜 바꿨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네.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다 없애야지. 공정성, 객관성 네. 이게 다 무너졌다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5.18 관련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KBS 이사회에 결혼 생겼을 때 2020년에도 추천을 받았었는데 방통위원회에서 이분 너무 지나친 편향의 가짜 뉴스를 생산하셨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번 거절당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방통위원 5명 중에 지금 이동관, 이상인 2분만 남아 있잖아요. 최민희 벌써 통과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임명을 대통령이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냥 2분이 왕치 두드린 거예요. 원래 5명이 해야 될 일을 2분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생각하는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객관성, 공정성은 5.18 관련된 뉴스를 왜곡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가짜 뉴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4부에서는 가짜 뉴스 관련해서요. 최진봉 성북예대 교수 그리고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 가짜 뉴스 관련된 최근 동향들 살펴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